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교대 준공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늦게 왔어요. 준공 나기 전에 벌써 새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빈 게 몇 개 없는데 그거라도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밌죠? 층고가 높습니다. 층고가 높고 테라스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현대건축물에서 가치건축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치건축을 하려면 층고를 최대한 확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라스를 어쨌든 만든다. 발코니가 아닙니다. 테라스요. 테라스. 비 맞는 테라스요. 외부에 공간에 공기가 있고 거기서 뭐 편하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지만 테라스가 있는 건축물인 거예요. 경사지죠. 경사지를 이용한 최대한 경사지를 이용해서 상가를 어떻게 넣을 거냐. 지하층, 이게 지하 3층까지 있어요. 지하 3층 공간을 어떻게 쾌적하게 만들어서 새가 들어갈 것이냐. 현재 건물주의 목표는 월세가 4천입니다. 4천에 월세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월세가 좀 잘 나가가지고 몇 개 없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부를 빈 거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로 한 층을 올라오시면 사실은 경사지기 때문에 여기는 1층입니다. 1층. 1층에 이제 필로치 주차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기계 주차를 넣었죠. 기계 주차가 이제 24대가 들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최대한 한 집당 어쨌든 주차를 1.5대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여기가 1층인 거죠. 아까 거기가 이제 지하인 거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현관인 것 같아요. 비밀번호 누르고 세대 현관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엘리베이터가 반층 올라가서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엘리베이터를 이따위로 만들어 놨어. 어떻게 반층 올라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여기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밑에는 피트가 있어요. 1.5m는 피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층에 있는 상가가 깨져요. 그 공간을, 그러니까 밑에 이제 상가잖아요. 상가에 갑자기 가운데에 엘리베이터 피트가 떡 생기잖아요. 그럼 공간이 죽기 때문에 이거를 반층을 올린 겁니다. 반층을 올려서 반층부터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층을 타고 이러면 피트까지 해결이 되죠? 그러면 지하가 상가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누드 엘리베이터입니다. 누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도 부가가치 시장인 거죠. 여기 좀 더 비싸긴 한데 뭐 환경이 좋잖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홀은 어둡잖아요. 왜냐하면 창문에 계단이 없어요. 계단이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열면 여기에 창이 있는 거죠. 아, 이게 어둡냐 밝냐? 아니, 어떻게 엘리베이터에 계단실에 창이 없어요. 창이 없죠. 계단실에 창이 있어야 되나요? 환기가 필요할까요? 뭐 계단실에서 뭐 고기 굽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복도화 만드는 게 아니라 계단실에서 들어가고 반층 내려가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률이 높아요. 이렇게 계단실을 만들어 놓으면 전용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구가 뭔가를 복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복도를 만들지 말고 실내 면적을 최대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밑에 집은 반층 내려가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컴팩트한 거죠. 열고 들어가면 되죠. 햇볕? 창? 엘리베이터 열면 창이 생깁니다. 어두운가요? 창이 생기는 거죠. 여기 딱 들어가면 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집이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평면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2차원적으로 하는 게 3D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 그 공간을 볼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네,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층고가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층고가 높은 건축물이 가치 있는 건축물이 되는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평면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공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높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층고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층고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 아파트는 뭐 10cm가 높아요. 그래서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입니다를 강조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예 층고가 4m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층고, 높은 층고가 왜냐면 공간감이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 그러니까 면적의 한계가 있는 거를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이 이제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는 이제 거실이고요. 거실이고 여기로 들어가면 탕비, 이건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입니다. 탕비실이 있는 거고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니트는 사무실이에요. 재밌게 이제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위에는 이제 집도 있습니다. 근데 요 층은 이제 사무실로 이제 임대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재밌는 게 현관이 어디 있을까요? 현관이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현관이 있어서 현관에서 내려가고 현관에서 중간에서 올라가고 그런 타입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시면 이게 현관인 거예요. 이게 현관.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어요. 오세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열고 중간에 들어가면 현관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현관이. 그래서 여기 신발장. 이거 뭐야? 현관이 가운데 있고 내려가면 거실, 주방, 올라가면 침실인 거예요.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현관에서 그냥 올라가서 자야겠다. 그럼 반층만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침실이 되는 거고 반층을 내려가면 거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간 있는, 그리고 이 건물에 비밀이 있어요. 사실은 요 문이 있죠. 요 모양, 요거는 목조입니다. 그 사진을 제가 첨부할게요. 보면 골조는 그 기둥보가 모양이 올라가고 집 모양은 나무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콘크리트로 만들기에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무에 글라우스울 단열재를 넣었어요. 그 사진을 제가 첨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밑에는 사무실이 있는 유니티였는데 여기는 주거입니다. 모양은 다른데 현관이 좀 달라요. 현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중간에서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이게 두 층이 내려가서 현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니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이 공간이 이제 여기는 이제 집이니까 당연히 주방 시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냉장고가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는 그런 유니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여기 올라와서 여기는 아예 이제 한 층을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한 층 올라가면 여기는 아까 밑에 타입은 중간에서 들어왔잖아요. 여기는 그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오면 여기 이제 공간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볼륨을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평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볼륨을 얼마나 좋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 공간의 레이아웃은 뭐 10년 뒤에도 바뀔 겁니다. 바뀔 수 있죠? 근데 이 높이는 10년 뒤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를 얼마나 확보하냐가 현대 건축물의 이제 현대 건축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집은 재밌는 게 어쨌든 이제 채광에 대한 일조권이 날라오잖아요. 일조권의 채광을 이제 계단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경사면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경사면을 이용하면 최대한 면적을 찾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경사면의 공간은 어떠냐? 이렇게 돼서 경사면의 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런 디자인을 많이 해요. 경사면 창 이렇게 벨룩스죠, 벨룩스. 돌리면 이제 열리는 겁니다. 우리 목조주택에 많이 쓰죠. 우리 천창 다락방에 많이 쓰는 유니트가 있는데 여기 좀 큰 게 있어요. 큰 게 있어서 경사면을 최대한 활용하면 그 자체가 이제 인테리어인 거죠. 그래서 이거 여기가 다락방이야? 근데 여기 다락방이 아니라 여기 5층 건물입니다. 5층에 있는 중간층인데 다락방 같은 이제 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공간을 이렇게 놔서 낮은 데는 여기 침대를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침대를 놓고 여기 방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주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이 화장실도 재밌습니다. 화장실도 뭐 경사면도 되게 크죠. 이 밑에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는, 모르겠어요. 누워서 샤워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 여기는 다락이 있어요. 이 꼭대기층에 지금 3개 유니트가 있는데 올라가면 거대한 이제 거실이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 여기다가 막아서 문을 달면 방이 되고 거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공간, 다락이라는 공간, 최대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플러스 테라스가 있어야 돼요. 테라스. 작아도 테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되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맥주도 한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작으니까 외부의 공간을 플러스로 서비스로 만들어주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망이 좋죠. 교대입니다. 교대 정문, 교대 사이트가 있는 거죠. 교대가 있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집이 좀 좁아도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의 극대화, 높이를 최대한 만든다. 그 다음에 최대한 테라스를 많이 만든다. 작아도 좋아요. 2평도 좋습니다. 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대 건축의 이슈예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간을 만들 거냐를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법에 문제 없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공간을 찾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극대화된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좀 작은 유니트입니다. 작은 유니트인데 공간이 작더라도 높이가 높잖아요. 높으니까 공간감이 있는 거죠. 넓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높이를 최대한 확보하자. 그 다음에 추가로 최대한 테라스를 만들자. 테라스가 작아도 테라스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현대건축에서는 가치로 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층고가 높고 테라스가 있어야 돼. 보시죠. 작아도 작지 않죠?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작아도 테라스가 있어야 돼요. 테라스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다른 거죠. 온통 공사 현장입니다. 저것도 공사하고 여기도 공사하고 공사 현장이긴 하지만 나중에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공간이 작아도 테라스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집에 테라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밀도 목재 패널이죠. 고밀도 목재 패널, 이제 아주 비싼 겁니다. 이거 비싼 자재를 한 건데 어쨌든 그 공간의 높이, 그 다음에 작지만 최대한 테라스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경사졌잖아요. 저는 이제 경사진 걸 좋아합니다. 경사진 걸 이용해서 위로는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는 상가입니다. 근데 상가의 장점이 뭐냐면 왜 1층 같은 지하죠? 근데 건축법상은 지하예요. 그래서 건폐율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이 있어요. 들어가 보시죠. 들어오면 넓죠. 법적으로는 지하인데 지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여기도 이제 계단이 있는 거죠. 계단을 있어서 층고를 최대한, 왜냐면 저기선 진입이 한계가 있으니까 높이를 못 주지만 여기선 뒤에서는 좀 높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면 최대한 공간을 높게 해줘야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실 여긴 지하입니다. 근데 저렇게 햇볕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햇볕이 들어오죠. 여기서도 햇볕이 들어오는 거죠. 선큰이에요. 선큰을 통해서 이제 햇볕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지하야?
지하가 아닌 거죠. 여기는 유리창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주방을 놓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아놓은 겁니다. 사실 유리창이에요, 유리창. 그래서 사실은 지하지만 지하가 아닌 거죠. 경사지라서 그래요. 경사지에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로변에 그 넓은, 그러니까 이게 배평이잖아요. 배평에 한 층 바닥을 80평의 근생 그 시설을 못 만들잖아요. 왜냐면 건폐율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넓죠.